AI를 활용한 등급 판정 전환 확대,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발전의 모태 혹은 성과 이런 걸 좀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과제를 하고 싶은 거지. 가령 지금은 등급 판정을 소위 경우 대부분 사람이 하고 있고, 일부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계측을 하면, 기계로 계측하면 사진을 찍으면 근내지방도의 마블링의 분포도를 얘가 분석해주고 그거에 대한 등급을 매겨줘. 이게 소에 대한 등급 판정의 기본 골자.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가 사람이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화된 학습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급 판정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기계를 찍는 것 뿐이고, 향후에는 사람이 굳이 찍지 않고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해. 자, 이런 게 모델이야. 그럼 등급 판정의 소에서 등급 판정의 기계화가 사람의 손을 떠나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사람의 손길을 덜 타고 좀 더 빠르다? 빠른 거는 모르겠어. 좀 더 빠를까? 아니면 정확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신뢰가 더 커질까? 지금도 심심찮게 대두되는 건 이 도축장 저 도축장에 냈을 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로 인한 어떤 민원은 종종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뭐 그렇다고 사람의 어떤 그 격차가 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잘 받고자 하는 농가나 이게 등급이냐, 이게 가령 그 해당 등급이냐라고 하는 유통상인의 중간점에서 그 소의 품질이라는 수준은 사실상 도체 한 마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등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심의 근내지방도가 전체 도체의 몸 전체의 품질을 좌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등심의 부위를 측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기존 데이터와 인공지능에서 추가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활용하는 것, 그 방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뭔가 그럴듯한 아이디어나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지금 등신 사진을 전광판에 띄워주자. 왜냐면 공판장이라는 곳에서 소를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등신 단면적 사진을 이제 전광판에 띄워줌으로써 중도메인들이 보게 하거나, 이건 뭐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 또는 원패스에 이제 어차피 공개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원패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 본인만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원패스에 접속해서 그 고기를 산 유통상인도 볼 수 있게 해서 자기가 고른 소를 미리 보고
중도면한테 요구할 수도 있는 어떤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거래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 사진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측면에서 중도메인, 그러니까 누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의 신뢰를 더 줄 수 있느냐라는 방향성이잖아. 그랬을 때 누가 이 자료를 활용하느냐, 지금 여기에 대두된 건 경매장에서 중도메인에게 또는 경매장에서 경매가 일어날 때에 그 고기를 살 수 있는 주체들에게, 그리고 내가 제시한 건 이 자료를 리스트업 해주고 그냥 공개를 하자, 차라리. 그랬을 때 공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유통상인은 이런 경우잖아. 나는 정말 넘버 9만 필요해, 근대 지방도 넘버 9만 필요해 라고 하면 넘버 9의 소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넘버 9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넘버 9도 있고 넘버 8, 넘버 7 이렇게 근대 지방도 기준으로 뭐 1등급 정도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사진 자료를 같이 주었을 때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지. 그런 어떤 플랫폼이나 정보 제공 창구에서 줘도 좋다. 근데 여기에 또 맹점도 있지.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는 그건 자기가 팔거나 누구에게 납품하려고 했던 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소들은 일정하게 일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근데 누구한테 납품한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더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더 좋으니까 오히려 올링 이렇게 등록해서 알려주는 게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 없어서 못 파는 게 낫지, 그지? 개념상. 그리고 그 잔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찾기 좋고, 그 지역이나 어떤 찾아가는 그 루트가 한 발 한 발 빨라진다면 더욱 나아질 거고, 나아가서 소비자가 직접 이 정보를 보고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쪽의 어떤 자료 제공이,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의 이 부분들은 이제 개인정보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추구를 한다면 좀 더 원활한 그리고 투명한 거래가 됨으로써 가격도 일부 오픈될 거란 말이지. 아니면 가격 공개 조건으로 이 거래 플랫폼을 운용해도 괜찮지. 그럼으로써 가격 안정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거잖아. 네가 개인적으로 파는 건 뭐 I don't care. 근데 여기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들은 가격을 얼마에 팔았는지 공개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수요자에서는 수소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자기 캐파가 어느 도축장에 나오는 수소만 가지고 수소 갈비를 판다거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혹은 뭐 내장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러니까 소라는 전체의 상품을 주로 자기가 판매하기 용이한 경험을 쌓은 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 혹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팔겠다라는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겠지. 사실은 이게 포석이지. 왜냐면 기존의 업체들의 유통상인들의 유통 원화를 꾀했다면 사실은 신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데이터, 거래처 정보가 되는 거잖아. 일종의 농가 정보가 되기도 하고 어디에서 그걸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거래처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거니까 사실상 무한 경쟁이 가능한 거지.
원료 구매나 그리고 또 가격 공개가 됨으로써 얼마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까지 잡혀버리니까 사실상 수월하게 들어와서 어디다 팔아도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 물론 플랫폼에서 직접 팔아도 될 거야. 그러려면 플랫폼 자체가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급식센터와 연결해서 급식센터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정말 마진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선구매 방식, 그러니까 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업체가 경매를 해서 낙찰가를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현재는. 근데 그거보다 급식이라는 개념은 얼마만큼의 양이 하루에 집계가 됐을 때 통합 등심만 100마리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 등심만 100마리라고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등심 100마리가 필요하다면 100마리 분을 도축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등심, 안심, 채끝 이런 부위별로 50마리든 10마리든 도체 단위로 만들어서 이걸, 그러니까 급식센터의 총합 연합회에서 발주를 내는 거지. 그러면 소의 한 마리에 해당하는 그 수요가 채워지잖아. 급식이라는 데서는 하루 만에 소비될 수 있는 양이. 그럼 그 10마리든 100마리든 정해진다면 그 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를 거의 원가, 경매가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경매 준환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 왜냐, 한 마리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등급이 1두든 1뿌리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그 등급 간의 가격이 거의 도체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진이 일부 붙겠지만, 혹은 이 거래를 마진이 없이, 그러니까 경매나 아니면 경매를 통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가격이라는 걸 정해줘야 되니까 누군가 이 납품을 했을 때의 기본 마진, 그러니까 발골비나 정업비 정도 그리고 배송비 정도만 부담하겠다 라는 계약을 통해서 3% 이윤을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계약을 통해서 도체의 단위로 거래가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업체 발골하고 전국 급식센터에 뿌려주는 업체는 필요한 상황이네. 그러면 이걸 해서 뿌려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사실은 가격에 엄청난 안정과 하향 효과를 볼 수 있다. 도체 단위 거래가 되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건 단지 도체 한 마리의 단위로 발주를 넣어야 되는, 급식센터의 발주량이 합의돼야 되는 거고, 그 합의 기준은 한 마리 기준으로 부위별 이 도체 단위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합의, 그러니까 어느 요리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무엇은 요리로 줄 거다 라는 것들이 그때그때 제시가 되고 순환이 되게 하는 거지. 선택을 내가 어느 부위에 얼마가 필요해요 라기보다는 그냥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야. 로테이션을, 급식센터의 급식은 로테이션을 돌려서 학교마다 그 학교마다의 요리와 재료가 세팅이 되게 만들어줘서 1년 단위로 그 양이 정해지면 그 수요량이 또한 파악이 되잖아. 급식에 대한 수요량이 파악이 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그 일상의 규모가 잡히는 거지, 수요량이. 그러면 급식이 학교 급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넓히는 건 단체 급식. 단체 급식 또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권장하는 거지. 한 마리 단위 거래를 통해서 가격 안정과 그걸 꾀해라. 그랬을 때 특별하지 않는 한 1년 주기든 뭐든 이렇게 양적인 부분의 흐름을 일정하게 정해서 소비를 해라 라고 한다면, 그 효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준다면 그 효과는 수요량이, 일정한 수요량이 잡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대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로테이션을 나중에 만약에 한 마리,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하루에 만약 10마리 분이라고 하고 단체 급식이 10마리 분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게 전국에 퍼졌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격이 너무 치솟거나, 급식에서는 항상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도축하는 게 뭐 3,000마리다 그랬을 때 가령 100마리까지의 급식량이 잡혔다, 계산하기 쉽게 300마리다 라고 한다면 10%잖아. 아, 이거 너무 많이 잡혔네. 한 5%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5%의 어떤 지지, 꾸준한 소비시장이 가격을 가장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층은 가격, 그러니까 소가 팔리지 않을 때 더 늘릴 수 있는, 푸시해서 대형마트에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푸시하는 게 아니라 급식시장에 고기를 주기 위해서 그 돈으로 급식시장에 풀어버리면 단체 급식이고 양이 크기 때문에, 가령 하루에 100마리를 소비하는 급식시장에 100마리만 더 소비를 시키면 그들의 어떤 소비와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고 가격 또한 낮게 들어가서 효과는 더 크게 보는 거잖아. 지금은 마트의 할인 정책에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로 가고 있거든. 가격 안정이라는 게 가격 할인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붙은 가격에, 부위별 가격에 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낮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 이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여기에 시작점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등급 판정의 확대, 전환 확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이제 찾자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효과는 보다 클 거야.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봐. 근데 이거에 대한 주제로 이미 뭐 국가 구성위원회, 뭐 정권이 바뀔 때, 그럴 때 제시도 했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제안을 통해서도 이미 했었고, 이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제시했는데, 물론 쿠팡이나 어떤 온라인 업체와 이미 이런 형태를 갖춘 곳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환으로 이런 아이템을 뭐 각색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봤지.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야.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무조건 한 마리를 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가장 마진이 좋으니까. 그럼에도 그 시장의 협소함이나 이 어떤 지역적인 특색, 소비시장의 어떤 수요, 그러기 때문에 한 마리를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꾸준히 해오고 한 마리 팔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팔 수 없는 구조야. 그거를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플랫폼과 전반적인 운영 주체를 통해서 해보자는 건데,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가 좀 더 진행되려면 너무 더디지.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더디고, 어느 기존의 업체를 설득하는 것도 더디고, 직접 하는 게 좋긴 한데 시간적, 물적, 이 어떤 네트워킹과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자체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 파트너와 같이 해도 좋긴 한데 그 파트너의 시작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시작이 뭐 안 좋다면 나중에 이 부분을 공공으로 돌릴 때에 대한 우려스러움, 마찰이 또 있을 것이고, 여러 장단이 있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할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키를 가져가는 어떤 부분인데, 아무튼 자, 이처럼 AI를 활용한 AI 등급 판정의 전환 확대를 위한,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활용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AI의 등급 판정이 갖고 있는 이점이 뭐지? 그리고 그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지? 단지 그냥 사진자를 보여주는 건가? 이게 AI로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한 뭐 어떤 혁신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향하는 게 뭐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일단 평가사들의 인건비가 기계화를 통해서 줄어들 것이고 전환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야. 지금 현장에서 뭐 가령 400명이 소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면 400명이 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4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아껴지는 거니까 엄청난 절약 효과지. 그리고 그 효과는 또 기계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동일하거나 혹은 효과가 더 좋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과 다른 어떤 이점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간접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 예산 절감 효과, 여러 부문에서의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건데,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중도메인에게 제공하는 것,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공해서 중도메인에게 이점과 시장의 원활, 그리고 유통의 원활, 그리고 거래 편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쪽에서 지금 얘기한 거고, 유통상인에게 제공했을 때, 그리고 농가에게 이 자료를 피드백함으로써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매칭을 했을 때의 계량 효과, 본인이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계량 데이터로서의 전격적으로 합쳐서, 그것 또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어떤 혈통과 유전과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등급의 어떤 사료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모든 게 잡혔을 때, 그걸 일관되게 만들 수 있겠지. 장소와 유전과 이런 어떤 개념들을 픽스해서 최종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런 노력을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더 확장해도 괜찮겠지. 그렇지만 이거에 이미 접근은 좀 더 쉽지는 않을 거야. 이것 또한 막대한 정보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쪽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내가 볼 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것, 데이터를 누구에게 직접 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 대한 어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농가 또한 비육만 주로 하는 농가, 번식만 주로 하는 농가, 그리고 일관되게 사육하는 농가, 여러 유형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아니면 관심사에 따라 다르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농가의 관심에 따라 달라서 이 자료가 어떻게 쓰일지, 어떤 관심을 일으켜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지는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필요라는 거, 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고충이나 궁금하다는 것,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데이터가 쓸모가 없겠지만,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그 부분들을 해소를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데이터잖아. 그러니까 농가의 어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는지, 이것 또한 궁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도메인과 유통상인 또한 전문적으로 어떤 부위별로 판매하는 유통상인들이 있을 것이고, 전체를 파는 유통상인이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 넘기는 유통상인에 따라 그 소의 어떤 필요량이 또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걸 받아 놓은 대형마트나 정육점 혹은 뭐 슈퍼마켓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을 때 본인이 좀 더 원활하다, 아니면 좀 더 장사가 잘 된다 라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데이터를, 이 사진자료나 이런 데이터들의 어떤 제공이 좀 더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소비가 원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식유 판매 표시판이나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력제를 조회한다면 QR코드를 찍거나 하는 걸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비자가 그걸 한번 눌러야 된다는 것, 두 번 조회하고 뭔가 키를 눌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액션, 행동을 일으켜야 되는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잖아. 이런 것 없이
소비자가 이런 고기라면 정말 사고 싶어요 라는 마케팅에 대한 정보가 패드나 이렇게 눈에 띄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소 뭐 아니면 품질 우수상 뭐 이런 식으로 시상한 농가들도 있을 뿐더러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농가들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것 같아. 제공하려고 할 거고, 그럼 그 정보들이 모아서 결국은 그 소가 판매되는 곳에서의 그 정보가 어느 농가에서 키워서 어떤 과정, 도축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온 거예요 라고 이걸 쇼츠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면 어느 누가 사지 않을까. 물론 소의 어떤 생육 과정이 고기를 사는 입장의 소비자 입장에선 약간 혐오스러움, 동물복지 측면에서 좀 저촉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의 어떤 테크닉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을 하고, 보다 중요한 건 그 제공되는 그 바탕에 있어서의 이게 이렇게 좋다라는 어떤 브랜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브랜드가 농가나 그 소 자체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소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 커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농가나 그 소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점점 쑥쑥 성장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유입되는 소 자체에 대한 브랜드화와 농가에 대한 브랜드화,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과정의 도축장과 유통상인과 판매업체에 대한 브랜드화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이 소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정보 제공을 동의받는다면 이 또한 브랜드화가 가능하지. 주로 어느 고객이, 어느 수준의 고객이 이 고기를 소비하고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뭐 재산 수준이나 아니면 소비 수준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본 아이템이 기본 정보 동의만 한다면, 처음만 해놓으면 사실은 계속 그 사람이 그걸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잡힐 거 아니야. 그럼 사실상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구 조사를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에 이 조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소비자들도 나는 주로 이런 고기를 먹어왔구나 라고 정보를 제공받으면 쌓여있는 거지. 어딘가에 나의 이력으로 그 정보들이 꾸준히 쌓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도 주로 나는 이런 고기를 이렇게 먹고 살아오고 있구나 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그 힘이, 경험이 굉장히 크다. 이 경험에 대한 이력을 다 제공하는 걸 목표로 브랜드화하면 이것 또한 막대한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의 사업 아이템. 그러니까 좀 범주가 너무 크길 수 있긴 한데, 근데 나는 사실은 그냥 사진만 누군가에게 제공한다라는 건 너무 작지 않냐는 거지. 물론 이 지금 논의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 이것만 뭐 다듬어 달라거나 더 심도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야.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다른 것,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누가 이 자료를 활용하기 좋게 가공해 주느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 나아가서는 수급 상황에서의 어떤 컨트롤 키가 될 수 있는 어떤 면까지 보자는 거잖아. 더불어서 가격 안정 효과까지. 내가 접근한 건 급식 시장이긴 하지만 이게 일반 소비 시장에 아까 얘기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브랜딩이 되고 소비자까지 만약에 이 정보의 주고받음이 한 울타리 플랫폼에서 일어난다면, 어디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고기를 어떻게 사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는 순간, 사실은 이 정보의 연결만 시켜놔도 이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무척 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
정말 내가 수없이 많은 질문과 방향과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획기적으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는 뭐 이제 소만 주로 예를 들었지만 돼지고기로 예를 들 때는 오겹살만 주로 판매하는 곳에서 오겹살의 유용성이라는 어떤 쇼츠가 방영이 된다면, 그 방영이 항상 만들어진다면 그 방영에 대한 소스가 어느 농가에서 어느 도축장을 거쳐서 나왔다는 소스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그 소를 구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쇼츠가 방영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겹살 취급업체한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암태지 전문 판매점한테는 암태지의 어떤 유용성, 거세와의 차이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어떤 그런 내용과 그 암태지가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해서 어느 도축장과 어느 유통을 통해서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보여준 게 고를 때 터치스크린으로 커피 주문하듯이 골라도 좋겠고, 요료 용도별로 접근해도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 아니면 나는 뭐 할 거니까 주세요 해도 되지만, 그런 어떤 구매 방식에 대한 접근성을 말로 해도 되고, 일일이 터치 스크린을 골라서 누르는 것도 애쓰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말로 나는 뭐 어떤 식의 어떤 요리를 어떤 게 먹고 싶거나 어떤 심경을 얘기했을 때 대화를 통해서, AI와 대화를 통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뭘 먹고 싶어 하는군요, 그럼 이거 어떠세요 라고 제시를 하고, 그렇다면 그 제시가 이제 그 업체의 부위와 어떤 그 가격과 제시된 모든 것의 통합으로 제공이 되는. 근데 이게 판매점 앞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앱 플랫폼의 앱을 통해서 그냥 주문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이 주문을 할 때의 공동 플랫폼, 아까 급식센터를 활용한 도체 단위에 그쪽에 포함돼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선주문 방식으로 들어가서 저렴하게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이고, 어느 업체, 이걸 갖고 있는 어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 업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한테 오게 하거나 택배로,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지. 구매 방식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구매 방식에 따른 뭐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의 수급의 불균형도 있을 것이니까 선택형이야. 나는 가장 저렴하게 먹겠다 그러면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도 되지만, 여러 방식 중에 내가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거거나 시급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도 좋으니까, 아니면 양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내가 단체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수요에 따라서 이 구매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잖아. 이 방식들을 하나에 이렇게 묶어서 그냥 편하게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걸 어디 이렇게 좀 구해줘 라고 했을 때에 이 구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해? 단지 월마트나 어떤 아마존에서의 정함, 그 정한 그 어떤 쇼핑센터 안에서의 골라내는 부분들이라기보다, 보다 더 이 이력 정보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유통, 소비, 어떤 그런 모든 정보가 합쳐졌을 때의 연결성에서 갖고 있는 그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말로 쉽게 하고 묻고, 이런 것도 있어? 제시받고, 그래서 그거 그럼 줘.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선택 뭐 어떻게 공동구매나 뭐나 여러 가지 방식들에, 아니면 당장 좀 필요하신가요? 라고 했을 때 구매에 대해서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곳에서 싸줄 수 있는 곳에 컨택을 했을 때 그 컨택지에서는 바로 싸줄 수 있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계산이 돼서, 그럼 여기는 바로 싸줄 수 있다고 하고, 여기는 다음날 아침에 준다고 하고, 여기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이런 제공을 받았을 때 그 판매처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산 방식들이 일어나는 이런 플랫폼, 그리고 이런 어떤 이런 구성에 대한 방향, 이런 거를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 계획이나 어떤 사업 아이템처럼 이런 게 누구에게나 이 부분들이 혹할 수 있게 제공이 돼야 된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향이 맞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의 디지털의 진화 방향은
에이전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에이전트는 나를 도와주는 비서와 같은 역할이면서 어떤 내 행위가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거나 쓰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게 그냥 수월하게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난 이해를 하고 있거든. 그런 방향에서의 접목 가능한, 혹은 그런 방향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혹은 정부가, 혹은 이 정보를 활용한 개인이, 민간인이 이걸 사업화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 계획,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또한 또 다른 방법 중에는 이 무수히 쌓인 데이터가 과연 질병과 위생 방역 쪽에 어떤 연관성, 상관성은 없느냐. 만약에 상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징조로 파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다 더 꼼꼼히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구체화해서 실현 가능한 어떤 걸로 보여줘야지. 물론 아이디어 측면에서 쭉 목록으로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라고 형식으로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 어 좋아 그런 쪽, 얼추 다 얘기된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주체들은 농가로부터 소비자까지, 국가 단위 혹은 전체에 대한 국제 교역까지 포함했을 때 각각의 주체가 갖고 있는 그 세부적인 특성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 유형들, 그 유형들이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공받고 어떻게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논하는 방향에서의 이 사업 아이템이 앞으로의 기술,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런 기술과 접목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그랬을 때, 그래, 이거 어때?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단지 제공됐을 때의 선택이 빨라진다거나, 소비가 편리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시스템에서 그냥 수월하게 일어난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나타난다고 할 때에 대한 지역적 한계, 시간적 한계들을 좀 더 버무려서 어떤 본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혹은 원하는 부분을 본인이 알든 알지 못하든 어떤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방향에서의 구체적인, 그리고 그 방향에서의 각각의 연결된 효과들, 각 주체가 갖고 있는 유형의 다양성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했을 때 그들에게 제공하고 제공받는, 활용했을 때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탐구를 해주면 좋겠다.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들이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 계획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좋은지, 사실상 장단이 있으니까 이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플랜, 이런 것도 좀 짜주면 좋겠고, 너무 막대한 양일 수 있긴 하지만 정리하면 사실은 간단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무엇을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스, 데이터의 원천이 무엇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뭘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 이거의 종합적인 플랫폼이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이고, 그 바라는 바가 뭔데, 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는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계획을 통해서 보여주면,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주면 실행을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말 잘 부탁해.